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임자일입니다. 임자는 천간, 하늘에서는 임정합, 목의 기운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지지에서는 신자진 수국으로 옵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육음으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풍을 의미하는 거고, 수는 한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비는 식물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참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식물들의 감로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사일주에 대해서 본성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간, 기토입니다. 어제 했던 무토하고는 좀 대비되는, 무토는 광활한 토를 의미하지만 기토는 마치 문전 옥탑과 같은, 자의 형상으로는 기토는 구름에 비유하고 역마에 비유합니다. 또한 지지 또한 인신사해, 역마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주 자체가 천간과 지지가 역마로 이루어진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광활한 토를 얘기하지만 기토는 문전 옥탑과 같은 토를 얘기하죠. 되게 현실성이 있는 토고요. 금화교육이 되는, 무토라는 거는 시작과 발생과 무성하게 성장하는 목과 화를 주관하는 토고요. 기토는 수렴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금화교육을 얘기합니다. 금화교육이라는 말은 음양학적으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성장을 하다가 그 성장이 멈추고 정신적인 어떤 성장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를 우리는 금화교육이라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기사일주들은 금화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토는 물상학적으로 또 오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뭐 구름을 상징하지만 또 어느 분들은 또 오리라고 얘기해서 기토나 을목은 역마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천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토를 가지신 분이나 을목 천간을 가지신 분들은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고, 직업도 그런 류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역마를 띠고 있는 천간이 기토다. 또 지지 또한 인신사에는 역마를 나타내는데, 사화는 기토의 제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인성입니다. 지장간은 병이라고 하는 지장간인데, 기토에서 보면 무토는 겁재로 들어와 있고요. 경금은 상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병화는 정인으로 들어와 있죠. 지장간을 보시면은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토 입장에서 경금은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은 말의 행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항상 기사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요 상관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상관을 쓰고 있다. 절기상으로 사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여름을 알리는 립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여름을 상징하는 그 달에 바로 경금의 장생지가 돼서 아마 금화교역의 달이다, 이렇게 아마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기사일주들은 본성이 정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긍정수용성을 얘기합니다. 육친적으로는 어머니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금은 기토에서 낳은 감성계 중에 상관, 육친적으로 상관이라고 얘기하고, 말의 행동력을 얘기하고, 또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토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죠. 그래서 내가 우월하면 좋은 건데, 우월하지 않으면 이 상관은 열등의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겁재는 어쨌거나 주체인 기토가 신약할 때는 기토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들어오지만, 기토가 신강할 때는 겁재는 기토와는 상반된 의식과 무의식으로 작동되는 성분이죠. 이런 세 가지 성분이 기토와 만나 본성으로 작동이 되는데, 천간에, 기토 옆에 천간에 어떠한 기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기사일주의 본성이 길하게도 발현될 수 있고 흉하게도 발현될 수 있겠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보면 갑기합토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금화교유역, 그러니까 성장과 무성하게 자라는 어떤 변화를 상징하면서 관이라고 하는, 간목은 기토 입장에서는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중단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숙살로 들어가는, 정신적인 성숙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죠. 그래서 기사일간들이 보통 간목, 세운에서 혹은 대운에서 간목을 보면 그 전에 행동했던, 그 다음에 사고했던 그러한 모습들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일간은 간목이 연지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애늙은이 하는, 나이가 어린데도 상당히 성숙하고 조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목이 연간에 떴을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 만약 간목이 옆에 떴다 그러면 철없이 굴다가도 어느 순간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정신적으로 그로잉업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마치 아까 얘기한 금화교역이 일어난다. 육체적인 어떤 성장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성숙으로의 길을 간목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기사일주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기사일주들은 어쨌거나 정인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일주든 간에
정인을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은 수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말들을 잘 듣는다. 그래서 기사일간들 중에 그 말, 정인 속에는 물론 병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논리에 맞지 않거나 수용하다가도 논리에 맞지 않거나 불편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상관을 쓴다. 상관은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토 입장에서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조직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사는 마치 사화는 12지지의 뱀을 의미합니다. 뱀이라는 거는 겉에는 되게 차지만 그 속에는 중심부, 그 봉기는 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로 볼 때는 음으로 보지만 용으로 볼 때는 우리는 화로 본다. 그래서 뱀의 이중성이 어떻게 보면 기사의 금화교역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사일주는 어쨌거나 갑을 연지에 두느냐 월지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변주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기사일주들이 보통 사주를 보고 올 때는 뭔가 자기 인생에 변화가 왔을 때 꼭 사주를 보시러 오시더라고요. 가령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데 갑자기 뭐 내년에 혹은 올해 뭐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무슨 뭐 가게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일주들은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 뭔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99%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사주 내에 그러한 변곡점을 일으키는 오행이 있거나 혹은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오든지 간에 기사일주는 사주를 보는 또 사주를 와서 상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직업에 대한 어떤 변경, 그다음 가정사에 대한 어떤 큰 어떤 변화, 그다음 자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뭐 유학을 보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뭐 그런 좀 굵직굵직한 인생사의 큰 변곡점에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일주 건명, 지금 나이 3살입니다. 얘 인생의 변곡점은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법륜도에다가 사주를 대입하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사일주입니다. 기사일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간목을 만날 때 사주 원국에 없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 간목을 만날 때 인생이 변곡점이 된다, 변화가 온다라는 거.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어떤 성장을 하다가 양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다가 5월에 1점 음기가 한 점 톡 맺힐 때 장하의 계절 미토에서 금화 여름과 가을의 교차점에서 오는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기사일주는 금화교역의 가장 대표적인 일주가 기사일주이고, 오늘은 건명 2017년 8월 10일 미시에 태어난 유화죠. 기사 1에 태어난 유화에 대해서 법륜도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기토가 본인이 자, 토 속에서 금이 나오고요.
금에서 수가 나오고요. 수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요. 나무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탑니다. 불이 활활 타 재가 남으면 본인 자신이 풍성해지겠죠. 신강해지고. 그래서 기토, 오른쪽에다 기토를 쓰고요. 음양이 틀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음양이 같으니까 오른쪽. 유금은 음양이 틀리니까 왼쪽. 그 다음 미토는 나하고 음양이 같죠. 비견. 그 다음 정화는 나하고 음양이 같죠. 왼편. 무토는 나하고 같은 성분이지만 음양이 틀립니다. 무토. 그 다음 신금은 나하고 음양이 같죠. 같으면 이쪽으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를 딱 잘라서 이쪽으로 있는 거는 형이 상학에 가깝다. 이 아이는 형이 하학을 공부하는 것보단 형이 상학이 가깝다. 그래서 사고계와 감성계가 상당히 풍부하다. 인풋, 아웃풋이 잘 되는 친구다. 그 다음에 상관이 상당히 발전된 친구다. 그렇지만은 운에서 간목이 오면 보니까 대운에서 31세 때 갑진대운이 옵니다. 자, 관이 들어오네요. 기토한테는 간목은 정관입니다. 갑기합 토가 됐을 땐 관이라고 하는 건 기토일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나침판이 될 수 있고, 교과서가 될 수 있고, 법이 될 수 있죠. 마치 성경책과도 같고, 기토 입장에서는 남자애니까 관이 자기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간목이 오는 31세 대운, 갑진대운엔 간목이 갑기합 토가 됩니다. 이때 어떤 정신적인 인생의 어떤 변화가 크게 오는 대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인생의 어떤 프레임이 바뀌는 금화 교육의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자, 오늘 기사일주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어떤 분기점, 변주점이 꼭 온다. 그거는 관이다. 인생관. 뭐 그런 간목이 올 때 한 번쯤 그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일주가 기사일주입니다. 오늘 기사일주 끝 마치고 이어서 12운성, 그 다음 지장간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